뉴스 브리핑.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드조이 우체국장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드조이가 매우 정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두고 보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워싱턴 포스트는 공화당 펀드레이저였던 드조이가 전 직장인 뉴브리드 로지스틱스 직원들에게 공화당에 후원금을 내게 하고 이후에 보너스를 지급해 비용을 상쇄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드조이는 최근 몇 달 동안 민주당 의원들이 보편적 우편 투표의 확대를 추진하는 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로 여기는 인물로 급부상했는데요. 지난 상하원 청문회에 출석시켜 질책하면서 드조이 국장이 진행하고 있던 우체국의 변화를 멈추게 한 바 있습니다. 노동절인 어제 오레건주에서는 트럼프 지지자 1000여 명이 포틀랜드 교회에서 세일럼까지 자동차, 트럭, 트랙터, 오토바이 등 수백 대를 동원해 행진하며 블랙 라이브스 매터 시위대의 맞불 집회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포틀랜드 시내에서 안티파 지지자인 마이클 레이놀이 쏜 총에 트럼프 지지자 에런 데니엘슨이 사망한 것에 분노한 사람들입니다. 행렬이 끝날 무렵 이들은 세일럼에서 시위대와 충돌해 싸움이 벌어졌는데요. 경찰이 나서서 진압했고 그 과정 중에 2명이 체포됐다가 이후 석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는 CBS 기자로부터 트럼프 행정부가 선거 전에 백신을 개발하면 그걸 맞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백신이 내일이라도 나온다면 그 백신을 맞을 것이라며 선거라는 값을 치르더라도 맞겠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어제 펜실베니아 랭캐스터에서 노동계 지도자들과 만난 뒤 기자들에게 과학자들의 말을 듣고 싶다면서 백신에 대한 완전한 투명성을 원한다고 밝힌 뒤 자신은 백신이 나온다면 맞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전에 백신이 나올 것이라고 말한 것에 정면으로 믿을 수 없는 백신이라고 반박한 것인데요.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한 백신은 의미가 없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CBS는 백신에 대해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전국 유권자의 21%만이 무료로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면 가능한 빨리 맞을 것이라고 답했는데 이는 지난 7월 말 조사 때 32%였던 것에 비해 줄어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조 바이든 후보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후보를 가리켜 무모한 백신을 반대하는 표현을 사용한 데 대해 즉각 사과해야 한다며 이는 과학을 폄훼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지난 6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선거 전에 백신이 나온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믿을 수 없다면서 파우치 박사가 안전하다고 말한다면 그의 말을 믿겠다고 했는데 이를 비난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신이 10월 중에 나올 수도 있다고 밝히고 백신 개발은 선거 일정과 아무 관련이 없으며 하루라도 빨리 개발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노력한 결과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애틀란타 경찰은 올해 들어 지금까지 700정 이상의 총기가 자동차에서 도난당했다고 밝히고 차를 잠그고 귀중품을 차 안에 두지 말라고 재차 당부했습니다. 경찰은 차에서 물건을 훔치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며 최근에는 총과 여분의 열쇠를 차 안에 두고 가는 경우도 자주 접한다고 밝혔습니다. 애틀란타에서는 2019년 988건의 총기 도난 신고가 접수되는데요. 그중 201개가 버캐드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틀란타 한국학교가 선우앤 선우 종합보험이 위치해 있던 사무실 건물을 매입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학교 건축위원회는 현재 한국학교가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 건물과 같은 단지에 나온 매물 2곳에 오퍼를 넣은 결과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한 사무실 건물을 매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학교는 프라미스원 은행이 지난 2017년 기증한 땅을 조만간 매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산불로 200만 에이커, 약 80만 9천 헥타르가 화마에 소실되는 기록을 세웠다고 캘리포니아 산림소방청이 발표했습니다. 이전 최고치는 2018년 196만 에이커가 불에 탄 것이라고 하는데요. 반면 콜로라도주 덴버는 노동절 연휴 기간 동안 화씨 100도가 넘는 폭염을 겪자마자 오늘 저녁에는 폭설이 내릴 것이란 기상예보가 나왔습니다. 국립기상청은 북쪽에서 유입된 한랭 전선으로 오늘 밤 최저기온이 화씨 28도로 뚝 떨어지고 최고 6인치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코로나19 발원지로 알려진 우한 봉쇄 7개월 반 만에 사실상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했습니다. 미국 등 전 세계에서 여전히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중국 공산당 지배와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대내외에 과시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중국 지도부는 본토에서 한 달 가까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오지 않음에 따라 이달 중 전면 정상화 복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코로나19 유공자를 직접 표창하고 거대한 노력을 쏟아부어 코로나19 와의 전쟁에서 중대하고 전략적인 성과를 거뒀다며 사실상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인도에서는 지난 주말 한 구급차 운전기사가 20살의 코로나19 여성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던 도중 강간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해 당국이 발칵 뒤집혔다고 인도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운전자는 경찰 조사 결과 과거 살인 미수와 폭력 등의 범죄 전력이 있었는데도 구급차 운전기사로 1년가량 일했던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건부는 구급차 운행 때 간호사가 동행하게 되어 있는데 왜 이번에는 간호사가 없었는지 모르겠다며 범죄자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초대 청장으로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을 내정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 제2차관을 신설하고 강도태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을 발탁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7일 국무회의에서 질병관리청은 앞으로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감염병 감시부터 조사 분석, 위기 대응과 예방까지 유기적이며 촘촘한 대응망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경험과 실적이 증명하는 김효지 부동산 전문인, 절세의 지혜를 나눠드립니다. 이상회계법인. 당신의 편에서 보험사를 상대해주는 제이슨 문 손해사정사, 학자금과 대학 입시 상담은 AGM 인스티튜트. 안녕하십니까, 홍성구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 한마디가 세상의 화두거리가 될 수밖에 없죠. 초강대국 미국의 대통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 대통령의 말을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지금 민주당 쪽에서 새로운 이야기들을 꺼내고 있습니다. 이 대선 레이싱이 요즘 한창 진행 중인데 새로운 화두로 떠오른 것은 바로 백신입니다. 이 백신 믿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의 부통령 후보죠. 민주당 부통령 후보가 CNN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일요일 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의 말을 믿을 수가 없다. 백신이 도대체 나온다라는, 선거 전에 백신이 나온다라는 대통령의 말을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차라리 앤서니 파우치 박사가 백신 안전하니까 맞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믿겠는데, 근데 대통령이 하는 말은 믿을 수가 없겠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한 겁니다. 선거 전에 백신이 나오도록 너무 지나치게 몰아붙여서 이 백신의 신임도,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라는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조 바이든 부통령도 좀 비슷한 맥락의 말을 했습니다. 조 바이든 부통령은요,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은 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지도자의 덕목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하는 이야기가 도대체가 믿을 수가 없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왔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양치기 소년도 3번 늑대 나왔다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조 바이든 부통령은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내일이라도 백신이 나오면 맞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한 말은 더 충격적인데요. Even it costs election 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선거에서 내가 지는 한이 있어도 백신 나온다면 맞겠다. 선거를 백신의 값으로 치르더라도 백신이 나오면 맞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백신 안 나온다는 거죠. 백신 맞지 않겠다라는 이야기고 백신은 나오지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이야기한 것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당연히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났죠. 기자회견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장 사과해라. 그 기자회견 때 트럼프 대통령의 논조는 이겁니다. 선거와는 관계없다라는 겁니다. 이 백신의 개발 일정이라는 것은 선거 전에 백신 만들어내라고 그렇게 푸시한 적도 없고, 그리고 선거 전에 백신이 나오지도 않은 백신이 나왔다라고 그렇게 과대해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다는 겁니다. 이 백신을 하루속히 개발해야 되겠다라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같은 뜻이라는 거죠. 하루속히 백신을 내놔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이고, 과학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백신을 내놓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일 뿐이지, 이게 뭐 선거 전날 백신 내놔가지고 어떻게 선거에서 유리해지려고 그런 식으로 정치적인 셈법으로 발표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월 1일이 아니라 10월 중에도 백신이 나올 수 있다. 지금 모두 그렇게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백신을 개발을 임상실험이 다 끝나기도 전에 미리 발표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진짜로 쓸만한 백신이 나왔으니까 굳이 실험을 다 끝내지 않더라도 이제 정말 믿고 쓸만한 거니까 하루라도 빨리 국민들에게 접종을 시켜서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구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지로 보여지십니까?
CBS 방송국에서 설문조사한 결과가 있는데요. 만약에 지금 백신이 나온다면 당신은 접종을 하겠습니까? 이런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7월 달에 조사했을 때는 32%가 그래 나 가급적이면 빨리 백신을 맞겠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 이 숫자가 21%로 줄었다는 겁니다. 최근에 들어와서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국민들이 지금 나오는 백신에 대해서 그만큼 신뢰를 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다. 이제 CBS 방송 쪽의 논조는 그런 거죠. 근데 과연 진짜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거는 뭐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설문조사에는 항상 그 함정이 있기 때문에 그 신뢰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저희가 좀 확실히 파악이 안 돼서 어쨌든 간에 국민들이 지금 백신에 대해서 우려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는 뭐 분명해 보입니다. 가장 비근한 예가요. 러시아에서 나온 백신이 있죠. 러시아에서는 2상 시험까지만 하고 3상 시험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백신 승인을 내줘버렸습니다. 그리고 백신 접종 들어간다. 세계 최초다. 이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변 국가들이 그 백신을 안 사겠다고 그럽니다. 더더군다나 이 백신은 가격이 10불밖에 안 합니다. 굉장히 싸게 만들었는데 10불이면은 코로나 백신을 맞고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걸 안 사겠다는 겁니다. 왜?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미국은 어떻겠느냐 하는 거죠. 그런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미국은 다를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믿어도 된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요. 안소니 파우치 박사를 해리스 부통령 후보가 얘기를 했는데 파우치 박사도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이야기를 이미 여러 차례 했습니다. 진행이 잘 되고 있고 결과가 좋다, 긍정적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연구팀에서 중간 브리핑을 한 보도 내용도 저희가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연구팀에서 중간 브리핑한 내용을 보면은 모든 환자, 접종을 받은 모든 환자들한테서 이 항체가 발견이 됐다. 그것도 자연적으로 치료가 된,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자연적으로 치료가 된 사람들보다 더 많은 항체가 발견이 됐다. 이게 약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다만 부작용이 있는 사람들이 몇몇 있었는데 그 부작용들은 대부분 다 이틀 안에 해소가 됐다. 이렇게 중간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효과가 좋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종이 나와가지고 이상하게 일이 돌아가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접종을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이 또 힘을 얻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되겠죠. 예방접종을 강제로 맞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예방주사가 나왔을 때, 이 코로나19 백신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맞으시겠습니까? 안 맞으시겠습니까?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선우 종합보험. 30년 손맛, 케이터링의 명가 참사랑. 드조이 우체국장이 지금 계속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공격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보편적인 우편투표 확대, 우편투표를 좀 확대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죠. 근데 이 우편투표가 확대가 됐을 경우 과연 우편물들이 제 시간 안에 제때 도착하겠느냐라는 논의들이 계속 있어 왔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체국이 제 기능을 해주지 못하면은 이 선거가 완전히 개판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우려들이 지금 나왔었죠. 그래서 우체국장을 데려다가 청문회에 앉혀놓고 제대로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제 다그쳤는데 다그쳤을 때 이 드조이 우체국장의 반응은 상당히 단호했습니다. 지금 우체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개혁의 움직임들은 자신이 우체국장이 되기 이전부터 진행되어 오던 것들을 본인이 지금 집행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우체국 때문에 선거에 지장을 주는 일은 없을 것이다. 95%가 3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하게 할 것이다. 우편투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당당한 우체국장의 모습을 보면서 이 민주당 의원들이 질문을 한 게 있었습니다. 당신이 공화당의 후원자 아니냐, 굉장히 큰 후원자 아니냐라고 물어보죠. 드조이 우체국장이 인정합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객관적인 사실이니까요. 개인적으로는 200만 달러 이상을 기부를 했고 본인이 또 엄청난 선거 자금을 모았던 펀드레이저이기도 했기 때문에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거에 어떤 편향성을 가지지 않고 중립을 지킬 수 있겠느냐라고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다그쳤을 때 드조이 우체국장의 대답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할 수 있다. 중립 지킨다. 우체국장으로서 자기 소임 다하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은 지금 이게 대답이
100%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워싱턴 포스트가 기사를 내놓기는 했지만 곧바로 이어서 척 슈머 상원의원이 노스캐롤라이나주 검찰총장한테 드조이 우체국장의 옛날에 다녔던 회사를 좀 조사해라. 선거법 위반을 한 것 같다라고 이제 촉구를 한 것으로 봐서는 이제 상황이 그렇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공화당이 우편투표 결과에 대해서 인정하게끔 만들어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공화당 입장에서는 지금 그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우편투표는 굉장히 위험한 투표다. 우편투표는 불법 선거가 되게 할 수 있는 아주 프로드가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선거 방식이다라는 그 입장을 지금 굽히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지금 여차하면은 선거 결과가 나왔는데 대통령이 인정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상황이 어떤 거냐면은요, 현장 투표해서 11월 3일 날 밤에 개표를 했는데, 개표 결과 트럼프 대통령이 이겼는데, 그런데 며칠 뒤에, 한 2, 3일 뒤에 우편 투표 들어온 거, 부재자 투표 들어온 거를 다 뒤집어서 검표를 해봤더니, 바이든이 이겼다. 상당수의 많은 분들이 이런 시나리오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시나리오가 벌어졌을 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그거 믿을 수 없다, 인정 못하겠다라고 나오면 민주당 입장에서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지금 민주당에서는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 걱정을 덜기 위해서는 공화당으로부터 미리 사전에 우편투표, 부재자 투표에 대해서 인정해라라는 그 사전 동의를 얻어야지 이 문제가 지금 덜해지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공화당도 꿈쩍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점점 더 불안해지는 겁니다. 선거 날짜는 다가오고 있고 이미 우편투표 이 용지는 이제 발송이 되기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재자 투표 신청서가 이제 발송이 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무엇이라도 좀 거리를 찾아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일단은 우체국장을 먼저 공격을 하는 수를 좀 쓰고 있는 것인데요. 한번 좀 지켜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원하는 그런 공화당의 동의를 얻어낼 것인지 아니면은 이 트럼프 대통령의 고집이 끝까지 굽혀지지 않고 지켜지게 될 것인지 좀 지켜봐야 할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저희가 한번 지켜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고객과 직원을 지켜주는 스니즈가 지금 주문하세요. 배너앤프린트. 유튜버가 되도록 도와드립니다. 뉴스앤포스트. 애틀랜타 경찰이 어제 재밌는 발표를 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지금까지 아틀란타 시내에서만 700여 정의 총이, 차 안에 있던 총이 도난당했다라는 이제 도난 신고가 접수됐다라는 것이죠. 700개입니다. 무려 700개. 저는 깜짝 놀랐는데요. 작년 1년 동안에는 무려 988개가 도난당했답니다. 이 놀랄 노자죠. 그 총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차 안에 절대 총 같은 거 놓지 마십시오. 이 경찰은 이제 권유하는 내용을 보면은요. 이 밧줄로 총을 묶어가지고 차에다가 묶어두라고 이제 일단은 권유를 하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총을 넣는 보관용 케이스를 판매하는 게 있습니다. 열쇠로 열게 되어 있는 건데 이 보관용 케이스, 총기 보관용 케이스를 이용을 해라. 이렇게 권유를 하고 있는데요. 총뿐만이 아니고요. 귀중품들 절대 놓고 다니지 마십시오. 특히 가방은 아주 범죄자들의 눈에 쏙 들어옵니다. 범죄자들이 차 안에서 물건을 빼내가는 속도가요. 정말 빠릅니다. 차를 아예 통째로 훔쳐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경찰들은 이거 절대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차 안에다가 이 버튼식 차량에 차 안에다가 차키 넣고 총까지 넣고 그리고 차 잠궜으니까 됐겠지 그리고 그냥 가버리시면 아주 범죄자들이 아주 좋아하는 밥상이 되는 겁니다. 절대 차 안에 귀중한 물건들 놓고 내리지 마시고요. 차 문을 닫는 것만큼 차 안을 깨끗하게 비우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 안전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